사학진흥재단 이사장님, 네, 고등교육 특별회계 설치로 대학 재정 지원을 확대하자라는 그런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는 그간의 재정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네, 특히 직접 재정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위탁 및 융자를 받아서 하는 사업들도 함께 살펴봐야 됩니다. 네, 사학진흥재단은 위탁 사업 및 융자 사업을 다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이러한 그 위탁과 관련해서는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라는 정책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네, 예컨대 2021년에 교육부에서 사학혁신 지원 사업을 기획을 했고 재단이 이를 위탁 수행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제시된 5개 대학이 이 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네, 근데 과연 이게 이 정책 과제에 맞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면, 이 5개 대학 중 4개 대학이 당해년도에 있었던 대학 기본 역량 진단에서 선정되지 못한 대학입니다. 대학 기본 역량 평가에서조차 선정되지 못해서 직접 재정 지원에 제재를 받았던 사업인데, 이렇게 위탁 사업의 선정에 있어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두 번째로 이 정책 과제가 대학의 운영에 공공성을 좀 강화하겠다라는 취지인데,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선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운영에 있어서 이사회와 대학이 계속적인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네. 더더군다나 교원 채용 의혹까지 이렇게 불거져 있는 상황인데요. 내용을 보시면은 1단계 합격자 중에 차점자에 대해서 2단계에서 만점을 심사위원들이 주는 그러한 내용으로 채용 의혹이 불거져 있는 상황이고요. 평택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총장에 대해서 21년도에 논문 표절 의혹이나 총장 업무 추진비, 부당 사용 의혹 등으로 해임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책 과제하고 맞지 않는 대상 선정이 되고, 그 사업의 스펙 내역을 보면 알겠지만 전부 시설 개선입니다. 심지어는 법인 사무처의 사무실 시설 개선 사업으로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있는데요. 탁 사업과 관련해서 어떻게 적절하게 대상이 선정이 되고 집행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이 사업은 아까 말씀하신 기본 역량 진단 평가 등과는 그 지표나 그 취지가 전혀 다르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재단이나 학교 경영의 투명성 그리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취지에서 접근됐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 모든 사업의 기획 그리고 평가 심의 그 중간에 컨설팅 그리고 중간에 문제가 있을 때의 페널티 주고 하는 등등은 그 심의위원회에서 전부 다 평가를 해서 그 심의위원회를 결부하고 위탁 사업을 받은 재단이 같이 하는 거잖아요. 지금 재단이 사업의 기획 단계 이후에 심의위원회 구성부터 사업 계획서 검토 그리고 평가 제재까지 전부 위탁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위탁 사업이 적절하게 대상이 선정이 되고 집행됐다고 지금 평가하고 계시는지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그 사업이 금년도 말까지여서 최종 평가 단계는 아니었고요. 작년도 작년도하고 금년도까지 2차년도로 사업이 종결됩니다. 일단 그래서 사업이 종결되고 나면 최종 평가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 모든 기획은 위탁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교육부와 늘 협의해서 매 건을 결정하고 그렇게 하고 무책임하게 있습니다. 기획은 교육부가 했으니까 우리 책임이 없고, 집행은 우리가 하는데 아직 기간이 도래하지 않아서 현재 제시된 내용만으로 집행에 대해서 평가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자세 때문에 대학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위탁 사업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검토를 해봐야 한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융자 사업으로 행복기숙사 지원 사업을 하고 있죠. 네. 예, 기금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의 첫 번째 문제는 대학생들의 가장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력을 전혀 확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집행력과 관련돼서 재단이 용역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집행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보여준 그런 상황이 없고요. 해마다 낮은 집행률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 사업은 융자 사업인데 이 사업 기간이 길다라는 특성 때문에 이자 수익이 발생을 합니다. SPC에서 대출금을 받아서 이걸 상환하는 기간 동안
그 이자 수익이 발생을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예, 그 이자 수익을 몇 개의 기숙사의 이자 수익 현황을 좀 제시를 해봤는데요. 2018년부터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발생한 해를 제하고 이 이자 수익들을 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자 수익과 관련해서 어떻게 운용을 하는지 확인을 해봤더니 운용비 등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운영비 운영비 네 맞습니다. 네.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그 독립된 SPC에서 구체적인 경영은 사실 하고 있거든요. 아니 재단에서 기금을 받아서 SPC로 그 기금을 대출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융자 사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네. 융자금에서 이자가 발생하는 겁니다. 사업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 이자 수익 규모가 크고요. 그 이자 수익과 관련해서 적절하게 집행이 됐는지 살펴봐야 되는 이유가 지난번에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어려워서 기숙사비를 올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살펴보고 있습니다. 살펴봐서 그래서 네. 장기수원 충당금 0.34%를 적립하라고 하는데 충당금 부채 적립 현황이 이 모양입니까? 그건 코로나 상황에서 좀 특별하게 코로나요? 그렇게 마지막 PT 보여주세요. 2018-19년도에 81억 289억 이자 수익을 낸 곳에 적립금 충당 비율이 0.1%입니다. 코로나입니까? 한번 다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